왜 기법부터 공부하면 망할까요? 기법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먼저 기초 체력이 필요하죠. 즉, 기법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먼저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잘 통하던 기법이 통하지 않게 되거나 기법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법만 배워 알고 있다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기법을 배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법보다는 이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론은 여러 기법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또 새로운 기법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기법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것처럼 이론적 토대가 탄탄한 상태에서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장인은 상황에 따라 도구를 바꿔가며 사용하는데 그런 것처럼 각각의 차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ICT 이론을 먼저 배우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ICT로는 시장에 잘 통하는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론을 한데 모으고 또 유용한 여러 개념들이 추가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배우고 나면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이론의 요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방식이 틀에 맞춰 고차가 되면 이것은 기법이 되게 되죠. 이론을 배우면 그 기법의 근간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의 디테일을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장 분석에서 유연함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법은 특정 조건에서의 실행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패턴, 특정 지표의 조합, 또 신호에 따른 매매 등이 기법에 해당을 하죠. 하지만 이론에서는 왜 가격이 해당 위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분석과 거래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개념은 이론이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도 이론을 먼저 배우시고 시장을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법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혹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또 이후에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이동평균선에 접근을 했을 때 매수를 한다.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것이 또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도달할 때 또 RSI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고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도 또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타임프레임도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시장의 구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알고 있다면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또 주목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변곡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고점이 3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자주 출현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고점 부분에서 피보나치 비율이든 아니면 왼편에 가격 움직임을 근거로 판단을 했을 때 주요한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곳들에서 또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에 또 FG가 위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승한 스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스윙 로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을 캔들이 몸통으로 또 강하게 뚫어주고 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갭이 형성된 곳에서 가격이 저항을 맞을 것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RCT 이론을 근거로 해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가격이 또 이러한 곳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가격 반전의 어떤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곳들에서 또 필요하다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관점에서 또 시장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한번 배워보시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ICT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 있다면 그러한 이론들을 먼저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법만 먼저 배우게 되면 굉장히 경직된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딱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만 포지션을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전체적으로 익혀놓고 또 체화를 해놓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자주 진입을 한다고 해서 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논리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론이라는 틀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떼와서 기법을 만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법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먼저 배우고 또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기법을 제시를 했을 때 그 기법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론을 먼저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